백전백승은 없다. 싸움을 잘하는 자는 상대의 허점을 공격한다. 군대를 다스리는 도리는 엄격함과 관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야 한다. 군대를 지휘하는 자는 침착하고 냉정해야 한다. 분노하면 패배한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 알면 반은 이기고 반은 진다. 적도 자신도 모르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최상은 병력으로 적에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음은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병사를 깨는 것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다. 정예한 군대는 번개처럼 빠르고 산처럼 굳건하며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뜨겁다. 지혜로운 장군은 적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한다. 군대를 지휘하는 자는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공격은 쉬우나 방어는 어렵다. 장군은 용맹해야 하지만 무모해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은 춘추시대에 오왕 함려를 섬기던 병법가 손무의 저작으로 여겨진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의 처세와 지혜를 배우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손자병법의 주요 내용과 순서는 시계, 작전, 모공, 군영, 병세, 허실,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화공, 용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자병법 1편부터 3편은 손자가 생각하는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전쟁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시계, 처음의 계획의 뜻이다.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으므로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면서 이에 검토할 사항을 제시한다. 작전, 군수와 병력에 관한 경제적인 내용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공, 무력 사용은 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므로 적의 목표를 먼저 좌절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외교 수단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야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피지기 구절도 여기서 등장한다. 4편부터 6편은 주도권을 가져가는 법에 관한 내용이다. 군영, 지지 않는 상황 조성을 추구하라는 주장을 한다. 특히 물량을 강조한다. 병세, 책에서 가장 추상적인 내용으로 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변칙과 전공법이라는 기정의 변화를 줌으로써 행한다고 말한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물의 흐름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허실, 상황별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을 열거한다. 7편부터 13편까지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해법을 제시하는 강론 부분이다. 군쟁, 군대를 지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장군은 군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병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구변, 상황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군, 기동에 관한 내용이다. 군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형별 기동법, 행군 통솔법을 다룬다. 지형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지형을 잘 활용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지, 9가지 종류의 지형과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다룬다. 화공, 불로 병력과 물자를 파괴하는 방법과 고려사항을 논한다. 흥미롭게도 그 파괴로 인한 정치적, 도덕적 비용 문제도 다룬다. 용간, 간첩을 이용하여 적의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것들은 군영, 병세, 허실 3개의 편들이다. 이들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군대를 다루는 잡다한 기술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탁월하게 관념화, 이론화시켰기 때문이다. 손자가 생각한 최상의 병법이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수밖에 없다면 미리 이기고 싸우는 것이다. 애초에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 전투라는 상황 자체가 손해이니 그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면 미리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승리가 확정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기는 싸움만 해라 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병법의 기본이자 궁극적 목표이다. 그렇기에 손자병법에서는 애초에 전쟁은 후순이다.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애초에 안 싸우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손해일 수밖에 없으니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최선이고, 전쟁을 결심했다면 전쟁의 명확한 목표와 그로 인한 이득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파악해 승기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직접 군사력을 전개하기 전에 계략을 동원해 최대한 상대방의 전력을 깎아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가 적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손자병법이 설파하는 핵심 내용이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이다. 손자병법은 이러한 이유로 전쟁뿐만 아니라 경영, 정치, 스포츠,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손자병법의 전략과 전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손자병법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 후보를 공략하는 등의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